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HBM4는 아시다시피 루빈 GPU와 짝을 이루게 될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이전 제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많은 것이죠. 아시다시피 HBM은 D램 단일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게 특징입니다. 챗GPT 등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면서 고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HBM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그 HBM의 성장이 주는 의미는 일단 프로세서 업체가 AMD, 엔비디아, 인텔 같은 업체들이죠. 이 프로세서 업체가 메모리를 종속적으로 볼 수 없게 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전만 해도 메모리 교체 수요는 철저히 프로세서의 신제품 출시와 연동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컸습니다. 물론 신제품 출시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은 같다 하더라도 프로세서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표준 칩이었던 메모리가 고객에 더 특화된 메모리, 고객 맞춤형 메모리로 진화되면서 박리담회의 대명사였던 메모리가 이전보다 훨씬 고가의 칩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D램 1GB 평균 가격은 HBM이 10.6달러, 그리고 전통 D램이 2.9달러 수준입니다. HBM이 3배 이상 높은 것이죠. 영업이익률도 HBM이 훨씬 더 표준 D램을 20% 이상, 퍼센트포인트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4부터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인 GPU의 연산 일부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역할이 커집니다. HBM이 명실공히 프로세스 인 메모리 PM으로 거듭난 것이죠. 메모리에서 수행되는 연산은 바로 HBM4의 가장 밑단인 베이스 다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베이스 다이는 삼성 같은 경우는 HBM4에서 자신의 4나노 공정에서 제작하고, 이 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에서, 마이크론은 자신의 D램 공정에서 각각 제작합니다. 파운드리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이크론의 다른 선택입니다. 메모리 업체마다 제작 업체와 제작 공정, 제작 노드가 모두 다릅니다. 이게 가격의 차이를 낳을 수 있고, 더 크게는 기능의 차이, 수율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4가 HBM 경쟁의 분기점, 변곡점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HBM3E 같은 경우는 개당 HBM 가격이 300달러대였는데요. HBM4 12단 제품은 가격이 500달러대로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제작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HBM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베이스 다이를 TSMC에 맡기면서 파운드리 집중에 하에 따른 폐해가 메모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메모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따져보고 싶은 것은 엔비디아가 HBM4와 관련해서 어떤 메모리 업체에 손을 들어줄까 인데요. 기존만 해도 하이닉스에 절대 의존했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이 마이크론이었고, 삼성은 가장 후순위였죠. 그런데 HBM4에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프로세서 업체인 엔비디아도 메모리 때문에 특정 업체 하이닉스에 더 끌려다니기 싫을 것이고, 삼성도 하이닉스와 자웅을 겨루기 위해서 HBM4에서는 어떻게든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다이를 4나노에서 만들어서 TSMC의 12나노를 활용하는 하이닉스를 너끈히 수치상 앞서는 것이죠. 스펙만 보면 삼성의 한 수 미인 셈입니다. 삼성으로서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삼성은 베이스 다이만 신공정을 활용하는 게 아닌데요. HBM4 자체가 10나노급 6세대 공정으로 10나노급 5세대 공정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격자의 입장에서 HBM4에 접근하고 있는 게 현재 삼성입니다. 이 수성해야 하는 입장인 하이닉스로서는 안정적인 기존 공정을 갖고 HBM4를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흡사 기술력이 TSMC의 열세인 삼성 파운드리가 TSMC보다 빨리 3나노에서 트랜지스터 구조를 핀펫에서 게이트 올라란으로 바꾼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수율에 영향을 줄 것인데요.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최근 루빈 GPU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메모리 업체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초당 10기가비트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에서 HBM4의 표준 동작 속도를 초당 8기가비트로 설정해 놓았는데요. 이를 웃도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삼성의 경우는 HBM4에서 구현한 속도가 초당 11기가비트 정도고, 하이닉스도 초당 10기가비트에서 11기가비트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이 엔비디아 요구를 못 맞춰서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이 베이스 다이를 자신의 D램 공정에서 만드는 등 비용을 틀어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HBM4에서 조금씩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의해야 해서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HBM4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량 공세에 나설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HBM4에서 기술은 아직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뒤진다 해도 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는 삼성인 만큼 엔비디아가 제시한 기준점에 마지노선을 맞춘 뒤에 시장 진입에 최우선을 두고 물량이나 수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죠. 엔비디아도 이런 삼성의 그 전략과 의지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을 지렛대로 하이닉스를 잡으러 아니면 길들이려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은 다른 얘기지만 엔비디아는 하나로 무려 7조 원 가까이를 투입해서 인텔 지분 4%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오피셜로 나왔죠. 미국 팀의 에이스, 현재 에이스 엔비디아가 예전에 프로세서 에이스였던 하지만 이제는 칩워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7조를 들여붓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텔 CPU 경쟁자인 AMD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엔비디아가 인텔 파운드리 지분을 사지는 않았지만 일부 칩 물량을 인텔 파운드리 쪽에 줄 경우에 삼성 파운드리 물론 TSMC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엔비디아가 진짜 자신이 원해서 인텔 지분을 매입한 건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거래에 관여한 게 없다고 손살을 치고 있지만 인텔 최대 주주가 미국 정부라는 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입니다. 분명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고 젠슨 낭이 보험 드는 심정으로 거액을 투자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의 CPU에 대한 의지는 없지 않았습니다. 아니 굉장히 강했죠. 결국 실패했지만 CPU IP 업체인 ARM 인수에 나섰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서버 CPU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고 그 결과 내놓은 게 바로 서버 CPU 그레이스 CPU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설계된 최초의 CPU 전용 ARM 기반 칩이었는데요. 사실 그 엔비디아는 그레이스 CPU를 내놓으면서 서버용 CPU 진출이 인텔의 제온 CPU, AMD의 에픽 CPU, 그러니까 X86 CPU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이보다는 대규모 AI 워크로드 성능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AI 인프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메모리 병목을 제거하는 게 가장 자신의 서버 CPU의 시장에 진출한 주된 목표라고 했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텔 지분을 샀고 인텔과 함께 CPU 개발에 나서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트럼프의 팔 비틀기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인텔 지분을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인텔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젠슨 낭이 AI 시대를 맞아서 GPU가 프로세서 제왕이 된 상황에서 CPU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X86과 다른 ARM 계열의 CPU도 이미 엔비디아가 내놓은 상황에서 굳이 큰 돈을 들여서 인텔 지분까지 노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제가 느끼는 의아함이 자리하는 부분에서 미국 정부의 개입이 적지 않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인텔 챙기기에 들어간 엔비디아가 HBM4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는 점도 궁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더 챙긴다면 미국이 말하는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할 포인트가 다시 한번 생겼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HBM4 경쟁 구도,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에 놓고 HBM4 수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